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주말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전일 증시 브리핑, 금요일이죠. 브리핑에 이어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증시 한 줄평으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약보합, 뚜렷한 모멘텀 부재 속에 개별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컨텐츠, OTT, 미디어 영상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행히 헝다 리스크는 완화된 덕분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미국 S&P와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유가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 뉴스는 즉 S-오일에게는 좋은 뉴스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주 강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후성, 첨보, 그리고 LNF, 테슬라 수혜주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죠. 다음으로는 오징어 게임 흥행에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쇼박스가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죠.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외인들이 들어와줘서 조금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은 조금 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강했던 업종은 섬유의복, 금융, 약했던 업종은 전기, 가스, 건설업이었습니다. 수급 동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이 코스피를 매수해준 덕분에 주가의 하방을 지켜주면서 마무리되었죠. 반면에 기관은 계속해서 양시장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분들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제 곧 1180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달러가 조금 진정돼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미디어, 콘텐츠, 영상을 아우르는 회사인데요. 먼저 회사 소개를 드리기 전에 하반기 가셔야 되는 모멘텀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레포트 키노트가 있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11월 12일 런칭 공식화를 하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착륙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OTT 생태계에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타 브랜드를 통해 독점 오리지널 시리즈와 한국 로컬 콘텐츠 공개할 예정으로 국내 제작사에 또 한 번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중국 미디어 관리 감독 강화가 물론 여파가 있었죠.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엔터 업종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 매출 비중은 또 낮아졌고 북, 남미, 유럽 이런 쪽에서는 팬덤이 강화되었지만 최근 커지고 있는 유튜브 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사들이 외부 환경 영향으로 제작 편수는 늘지 않았지만 이 판가 상승 덕분에 마진 개선이 확인되었고 OTT 향으로 미드, 숏폼 형태의 작품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J콘텐트리라는 회사이고 동사는 시가총액 8,238억 원, 코스피 275위의 회사입니다. 투자 키워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9년 이후 다수의 제작사를 인수 투자하고 크리에이터 확보에 적극 나섰으며 금년 인수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에서 첫 OTT 오리지널 런칭 국내 박스 오피스 연인 신규 작품의 개봉으로 바닥을 딛고 회복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매수 유지 및 목표가는 59,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키워드를 살펴보기 전에 J콘텐트리에서 인수합병한 회사들의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콘텐츠 지음의 주요 작품입니다. 첫 번째로 간 떨어지는 동거, 종이의 집, 안나라 수마나라,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주요 작품 지옥, DP, 콘크리트 유토피아. 다음은 프로덕션 H의 주요 작품입니다. 하이클래스, 모범 가족. J콘텐트리의 방송 부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그래프인데요. 19년에 영업이익률 바닥을 쳤지만 20년에 눈부신 회복을 기록해서 2018년에 좋았던 성적을 완전하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1년 그리고 22년에는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죠. 영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바닥을 쳤지만 21년, 22년도에는 19년에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의 결실이 보이는 중이라는 콘텐츠인데요. 현재 J콘텐트리는 인수, 투자, 유통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며 방송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JTB 스튜디오를 통해 미국 제작사 위프를 비롯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콘텐츠 지음,
프로덕션 H 등을 인수해 금년 7월부터 연결 편입했습니다. 최근 호평받는 DP는 J콘텐트리가 넷플릭스에 공급한 첫 오리지널 콘텐츠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했습니다.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는 연상호 감독과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또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후반 작업 중으로 연내 공개가 또 기대가 되고요. 또한 개봉 예정인 영화의 제작사입니다. 콘텐츠 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등을 준비하고 있고 프로덕션 H는 TVN 제작에 참여했으며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준비하고 있고 인수한 자회사들이 제 몫을 해내며 이익 기여가 점차 커질 전망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박스오피스 바닥 딛고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작품 개봉으로 박스오피스는 회복 기조입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7월 이후 한국 영화 모가디슈 등에 더해 마블의 블랙 위도우, 샹치 등이 힘을 더하며 개선을 이끌고 있죠. 2분기 국내 영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무려 플러스 86%나 증가했는데 3분기 누적 관객 수는 전년 대비 플러스 11.5%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작년 11월 말, 금년 7월부터 각각 1,000원의 입장료 인상 효과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에 따른 수익 규모 확대도 기대가 되고 모가디슈 싱크홀은 멀티플렉스와 유료 방송업계 지원작으로 관객수 대비 실제 재무제표상 반영될 매출은 덜할 수 있지만 콘텐츠가 있으면 관객 목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위기 조성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하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6,000원 할인권 167만 장, 약 100억 원 규모죠. 이 풀릴 예정으로 박스오피스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J콘텐트리는 매수 유지라는 의견을 종합해볼 수 있겠는데요. 목표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000원이고요. 4분기부터 방송 부분 성과 확대가 가속화되고 인수한 제작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10월 중하순 영화진흥위원회 할인권 프로모션 등이 가세하면 콘텐츠 개봉과 함께 실적 회복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외인, 연기금을 제외한 모든 주체들이 대부분 매수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위가 투신, 2위가 개인, 3위가 기관, 그 다음이 사모펀드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투신은 사실 단기성 물량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J콘텐트리의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플러스 20% 정도 되면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월, 주, 일봉 차트를 살펴보실 텐데요. 유동평균선은 아직 정멸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는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 지지 가격대인 34,700원을 정확히 지지해주면서 긴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48,200원은 월봉상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월 마무리를 48,200원 위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면 다음 월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죠. 다음은 주봉입니다. 주봉상 여기 외부 추세선 상단, 외부 추세선 하단을 통해 삼각 수렴을 했지만 결국 돌파에 실패하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바닥 한번 확인해주고 돌파하고 또 지지받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주봉상 저항은 46,900원부터 48,200원까지 저항 밴드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인데요. 증권사 목표가는 59,000원으로 오늘날의 자리부터 대략 상승 여력이 플러스 26% 이상 열려있다고 판단되고요. J콘텐트리를 진입하고자 하신다면 44,000원부터 46,000원이 박스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42,000원은 최종 지지선이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42,000원, 44,000원, 46,000원 이 2,000원 단위로 저항과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덕분에 꽤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기록하며 미디어 영상 주식들의 활기가 눈에 띄고 분석한 차트에서 저항과 지지를 꼭 확인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차트상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접근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늘 안전하게 분할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전한 회사를 찾아내고 차트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혹은 가정을 돌보느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